네, 미친 수다. 오늘도 재미난 수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새해를 맞아서 야심차게 신년 대프로젝트를 하나 꾸렸습니다. 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지 모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네,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런 시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부터 한 몇 해 동안은 돈에 관련된 전문가분들 모시고 돈의 흐름,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부자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순서, 첫 게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미친 수다의 룰이 있습니다.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TV를 운영하고 있는 노세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을 좋아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는 백수고 유튜브만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노세TV라고 하셨잖아. 늙어서 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니까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루신 거잖아, 솔직히. 이루어놓지는 않았고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슈퍼사이클인 상승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투자를 해야겠다. 제가 첫 집을 빌라로 투자를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본집 아파트를 산 거는 2019년 12월 요때쯤에 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파트를 이제 더 사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논리상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큰 수익이 나진 않은 상태죠. 저희가 그래서 모신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삶.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찐 정보란 얘기야. 좋은데. 괜찮지? 좋은데. 야, 2022년 대프로젝트야,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을 거니까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믿음이 가려면 3년 정도 되셨잖아요. 3년 만에 부동산을 어느 정도. 성남에 아파트 하나, 인천에 재개발 하나, 그리고 인천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그리고 요번에 잔금 치료는 창원에 아파트 하나, 그 전에 사뒀던 조그만한 서울의 원룸 하나, 처음 빌라, 네, 거기까지만. 좀 더, 좀 더. 판 게 있으니까. 판 게 있으니까. 이미 판 것들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빌라 하나에서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5배가 불었네요. 다 부채가 너무 많고 뭐 전세 보증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돈이라고 아직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수준입니다. 아니, 지금 3년 전에 빌라 한 채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야, 정말.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었어요. 여러분들도 3년이라는 시간을 받으셨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시청자.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뭐 했어? 넷플릭스 봤지? 넌 뭐 했는데? 오메 아니 근데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집이 조금 부유하신 편이에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출 껴서 계속 늘리신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풀 레버리지로 했습니다. 그때는 2019년 12월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집값이 너무 고점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아, 그랬어. 청약을 한 번 넣어서 떨어졌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더 이상 내 집 없이는 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첫 집을 살 때에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은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 2년 전에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은 그 정도의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 현금으로 살 수 있었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너무 우매했던 거죠. 여기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서 대표님한테도 좀 돈을 빌렸고 집을 전세를 끼고 사뒀죠. 자, 이거 중요하네. 지금 얘기에서 핵심 딱 들어왔어. 돈은 가만히 은행에 넣어두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2년이 지나도 그대로야. 다른 거에 뭔가 투자는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맞지 않아요, 정말? 돈의 가치 하락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하나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주식이 됐든 그쪽으로 돈을 최대한 옮겨놔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더 빠른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소득으로 돈을 번다, 노동소득으로 자본소득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돈의 가치 하락하는 거를 막으려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돈을 옮겨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저희가 2019년도 12월 1월 달에 성남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는데 2달 뒤에 잔금을 치르기도 전이었나?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도 솔직히 불안을 했어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그때라도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집을 샀을 때 그 집의 시세가 얼마였어요? KB 시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몰라서. 한 5억 5천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러면 5억 5천에 전세를 얼마 끼신 거예요? 제가 매수한 가격은 5억 9,300 1층이었어요. 그럼 전세를 얼마? 그 당시에 3억 8천. 와, 그럼 본인 돈은 거의 1억 얼마 정도? 아니죠. 2억 2천. 2억 2천. 야, 빼기를 못하면 어떡해. 와, 2억 2천으로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이 집이? 지금은 한 8억 5천 되지 않았나?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다른 데에 비해. 그래도 상승을 한 거네요. 예, 아니,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라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약간 주춤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고점이잖아요. 더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최근에 뭐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규제로 인해서 눌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취득세의 중과에 대해서도 굉장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현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 저는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면 시장에 돈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매수 소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대에 또 시드머니를 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부동산 하려면. 20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급함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아파트 값들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나의 너무 조급한 건데, 조선시대에도 내 집을 살려면 16년 동안 돈을 안 먹고 모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도.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 조종기는 와요. 내가 굳이 현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있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급함을 버리고 다른 재테크 수단인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돈만 모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불리면서 계속 때를 기다리란 얘기지.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쉽게 말하면 부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주식이나 뭐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재테크 수단으로 종이돈을 갖고 있지 말고 자산을 불려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도 뭐 AT&T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좀 요번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한 8% 정도를 줘요. 배당만 해도 괜찮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제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런 거 사두는 게 차라리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에이, 뭐라고요? AT&T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거. 에이, 통신사 AT 이건 알지. AT&T는 AT&T잖아요. 그렇죠, AT&T. 제가 발음이 이상한 거예요. AT&T라고 말씀하셨어. AT&T라는 주식, 부동산, 코인 셋 중에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 뭐가 제일 좋다? 저는 아무래도 부동산이죠. 결국 재테크의 꽃은 부동산이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부가를 엄청 세금을 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외곽 지역이 여러 채보다 똘똘한 한 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종부세 부담이 덜할 테니까. 하지만 내가 아직 그 정도 반열에 오르지 않았다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다주택 대신 개발이 됐을 때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두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호재가 뜨기 전에 그런 동네를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신도 아니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쉬워요? 네,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도를 봐야 되고요. 잠실, 송파나 아니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기 때문에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감히 밀고서 새로 뭔가를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금호역 주변으로 보시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 안전을 위해서도 도시 정비를 언젠가는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젠간인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간 될지 모르다 보니까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돈이 없다면 물론 빌라 투자는 위험하지만 그런 재개발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입지가 좋은 곳에는 시간에 투자 생각하고 사두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늘 해. 젊은 사람들, 당신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시간이라는 제일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할 게 없다고. 아니 그러면 그런 재개발이 들어갈 만한
동네를 정했어요. 그럼 빌라랑 주택 그 동네 같은 동네 어떤 게 더 좋아요? 빌라, 주택, 상가까지. 상가. 저는 오로지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만약에 그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입주권을 얻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취득한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피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빌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데 무주택자야. 그냥 내 집 마련 겸 투자 겸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아파트로 갈 것 같아요. 안전한 걸 가야 돼요. 먼저 무주택자라면 굳이 그런 데는 재개발이 가능한 곳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34평 아파트 갈 걸 20평대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재개발 빌라를 하나 사두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2022년 올해 이제 대선도 있습니다. 맞아.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되고 나면 다시 요동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 그 영역까지는 미래를 예측은 좀 힘든데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면 강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그 정부도 부동산 값이 올라가길 원해요.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길 원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으로 올라가는 걸 원치를 않아요. 적당히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올라가줘야 분양도 일어나고 경제가 돌기 때문에 적당히 올라가는 걸 원하지 비상식적으로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자, 부동산을 보는 눈을 틔우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저는 법원 경매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법원 경매 관련된 책을 한 20권 정도 읽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거의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면 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유튜브 좀 찾아보고요. 한번 해주세요, 노스TV. 지금은 구독, 좋아요 이거만 해서. 지금은 만약에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열정을 갖고 한 번에 몰아서 집중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인데 꾸준하게 내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점 보이게 되고 그럼 내가 몰랐던 부분을 캐치하게 되고 그 몰랐던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괴들고 그러면서 켜켜이 쌓이다 보면은 점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꾸준히 본다는 게 뭘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객노노 같은 거 보면서 이 아파트 단지 시세 차트도 보고 그리고 여긴 어떤지 궁금하면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 아파트가 왜 비싼지 한번 현장에 가보면 대충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러 간다. 부동산을 봐야 될 요소. 내재 가치 평가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본질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은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는 거는 결국엔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땅 위에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땅이 중요하거든요. 25년,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건물값은 영에 수렴을 하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가치가 어떤지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파트가 브랜드가 약하다거나 뭐 더 노후화됐다거나 그래서 땅 가치는 여기가 훨씬 좋은데 이 아파트 값은 더 건물 때문에 지어져 있는 건물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땅 가치는 뭘로 어떻게 봐요? 일단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뭐 1종, 2종, 3종, 준주거지, 상업지 이렇게 좀 나가잖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현재 용적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대수가 얼마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엔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5층 정도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 그럼 운전 중이잖아요. 그러면 티맵에서 캡처를 해놔요. 그럼 집에 가서 그 아파트를 찾아봐요. 근데 그 아파트가 5층짜리였어요. 1종 주거지다. 그럼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힘들겠죠. 그리고 2종 주거지다, 3종 주거지다, 사업성을 다 분석을 해본 다음에 입지도 보고 여기는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좋은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투자를 할 시점에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5천이고 매가가 1억이다. 그럼 5천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성 얼마 나오고 이런 걸 계산을 하셔야 되죠. 모든 부자들의 꿈은 건물주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뭐 이런 쪽만 보유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 건물주 하죠. 건물주인가요? 결국은 부동산의 꽃은 건물인가요, 그럼?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거 보면 그냥 저희끼리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중산층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빌딩 값은 어마무시하게 그거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 문제의식을 아무도 제기 안 하잖아. 마치 네 아파트는 2억이 올랐니 3억이 올랐니 왜 니께 더 비싸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얘기 들어봤어. 저 어나더 레벨 그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어요, 빌딩으로. 왜냐면 돈이 그렇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뭐 할 겁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살 거예요? 아니면 빌딩으로 하나 큰 걸 가고 싶어 하죠, 대부분. 그러면 그쪽 세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고 보니까 아파트 규제는 있어도 건물 규제는 뭐 없는 것 같아. 결국에는 부동산 중에서도 끝은 땅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보다는 땅을 사라라고 하는데 좋은 땅 보는 방법 그리고 땅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시 그 부분은 아시는 게 있나요? 땅을 그렇게 접근하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여의도 한 지점만 땅값이 오를까요? 여의도 주변까지 다 오르겠죠. 그렇게 보셔야죠. 뭐 맹지다 아니면 여긴 도로가 접해 있으니까 여기가 더 유망하다. 이미 시장의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도로가 접해 있으면 이미 비싸고요. 맹지 같은 경우에는 싸요. 그러면 그 지점만 올랐겠냐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땅값이 쫘르르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10억짜리 땅을 하나 사는 것보다 그냥 1억짜리 땅 10개를 사놓고 그 안에서 뭐 3, 4개는 뻥튀기 될 수도 있고 뭐 3, 4개는 아예 맞물 수도 있잖아요. 땅이라는 거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는 게 아니라 몇 배 이상씩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뭐 3, 4개가 뻥튀기 되면 이걸 다 묻힐 정도로 큰 수익률이 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사두면 언젠간 돈이 된다고 생각은 하죠.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어요. 맞아요. 부동산을 보는 눈을 약간 조금은. 그러니까 예전엔 이거였는데 부동산 보는 눈이 지금 이 정도는 떴어요, 눈을 이 정도 뜬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도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누세TV 앞으로도 저희들 계속 좀 꾸준히. 아, 예. 앞으로도 누세TV 통해서도 뭐 좋은 정보들 계속 주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아는 한도 내에서는 드리려고 하고 있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